자, 불안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중동에서 발견됐고 어떤 의료적인 그 지식으로 생각됐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 옆에 있던 환자를 치료하던 젊은 의사, 38살 의사가 결국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위독하다고 하는데, 자, 자기 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의사에다가, 또 본인 스스로 격리 조치를 했다고 할 정도인데 젊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죠? 네. 물론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 자체가요. 또 의료인으로서 동료 의료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당연히 바이러스의 병독성이라는 부분이 숙주의 어떤 면역력을 당연히 넘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그리고 옆에 앉아서 아마 초음파 검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적어도 한 20분, 30분 이상 노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침을 많이 하는 옆에 환자의 에어로졸을 많이 흡입했을 수 있고 들어온 바이러스의 용량이 많으면. 근데 기저질환이 없고 일단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지 않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바이러스에 들어온 흡입량이 많았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들어온 양이 많으면 증식도 빠르고 공격도 많이 당하겠죠. 그 뭐 평소에 이제 비염을 앓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글쎄요, 가벼운 비염 정도 안 앓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의료인이 어떤 의학적 지식이 많지만 그렇다고 뭐 바이러스의 면역력까지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죠. 특별히 의미를 그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젊은 사람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일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안심을 주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충분히 주의해야죠. 아까 손정혜 변호사께서 임신부 얘기하실 때 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격리 조치도 좀 원활하지 못했다는 말씀 지적하셨는데 또 반대로 뭐 성모병원이나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 그런 걸 또 잘해가지고 또 잘 막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주요했다고 보세요? 네. 이제 그 병원의 환자가 출입할 때, 그 차단하는 그 첫 입구에서 그 사람이 접촉자였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보를 제공 못 받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례는 이미 2차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3번 PCR 검사가 음성이었고 보건소에서도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고 다른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역학적 인과관계가 아주 뚜렷했거든요. 평택 굿모닝 병원이라는 어떤 병원의 역학관계가 아주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다시 한번 나갔어요. 2번 음성이었지만 다시 한번 나갔고 양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심된다면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이대 목동병원이나 서울 성모병원이 잘 격리가 되고 환자가 왔었지만 0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원칙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들도 스스로 자기가 거쳐갔던 의심 병원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의료진들 처음에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 공유를 의료진에게조차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비밀주의 이런 것들이 사태를 더 확산시킨 거 아닌가. 이런 와중에 좀 눈에 띄는 그 글이 있네요. 인하대 병원의 최선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헌신적인 병원과 의료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자, 김주환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진들은 굉장히 노고가 많거든요. 엊그저께 일부 간호원이 자기도 무섭다 하지만 의료인 그렇죠. 한 사람으로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사태가 이제 초기엔 뭐 정부를 탓했지만 지금은 탓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국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기대할 곳은 병원과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뭐 국가의 존재 이유도 말씀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탓을 하면은 그분들을 탓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갈 곳은 없어요. 이게 결국은 협조를 하고 그 의료진들이 일반 국민보다 의료 지식이 훨씬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노고도 좀 치아하고 믿고 따라주면 앞서 우리 리포트 중에 학교는 안 보내면서 학원은 보내는 이 국민들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강남에 학원 휴업을 하자고 주도한 것이 강남 엄마들입니다. 전업주부 엄마들이 주축에는 그리고 본인들은 학원을 보내고 PC방을 보내고 이런 이중성을 우리부터 빨리 고쳐서 좀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뭐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다 같이 불안하고 다 같이 무섭죠. 정부도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다 그래요. 근데 불안할 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지지해줘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대전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환자가 응급실로 폐렴으로 내원을 했고 이틀 뒤 중환자실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삼성병원의 추적자였습니다. 접촉 관리 대상자였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가족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면담하지 않았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말하면 혹시라도 진료를 거부당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의료계는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의료계는 그런 노출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최선의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또 의료인의 거부한 자세도. 경우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응급 의료 종사자가 의료 행위를 거부할 경우 뭐 처벌할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응급의료 종사자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의료법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 범죄가 되는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거부 행위는 모두 다 이제 그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의료인들이 희생당한다는 어떤 인식을 주면 안 된다. 그 역할은 정부가 개선시켜야 될 것인데 뭐냐면 의료진들이 희생해서 지금 적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적장에 뛰어들고 있는 의료진한테 만약에 이런 문제로 병원이 폐쇄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지금 음압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어떤 병실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당신들 의료인들의 어떤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나 비용을 다 지원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적장에 뛰어들으려고 하니까 의료진들도 못내 지금 희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는 측면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거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의료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건데 서울시장에 나와서 준전시 상태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소부대에서 지금 적장을 이탈하자 이런 글을 이메일을 돌렸다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보직해임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보직해임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대한의사협회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시대에 그 이메일을 다 돌려서 의사들한테 진료 거부를 하자라고 말하자면 교사행위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채찍질로 만약에 의료 거부 사태가 나타나면 국가에서 정말 형사처벌하겠다라고 대통령 입에서 얘기를 하시던가 아울러 당근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그 합리적인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모든 건 의료인의 어떤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양심에 지금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이나 치료 여부가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의료인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같이 협조해서 의료진들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부분 지원하고 이게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정부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질타받아 마땅하지만 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모범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해서 다른 그 병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고를 하고 또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